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등교했을 때 발표하기 내용을 조직하고 또 발표문을 써보고 또 PPT 자료까지 같이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잘 정리하고 마무리를 해서 다음 주에 수행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공지사항은 오늘 말고 다음 줌에서 공지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여러분들이 보조 자료나 발표 대본 이런 것들을 좀 성실하게 작성을 해서 발표 준비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3단원, 담화와 의사소통 중 첫 번째 소단원인 담화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110쪽의 단원의 길잡이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의 단원의 길잡이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학습 목표 3가지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한다. 담화가 뭔지 궁금하시죠? 개념과 특성을 이해한다가 첫 번째 학습 목표고요. 두 번째는 듣기와 말하기가 의미 공유의 과정임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듣기와 말하기 활동을 할 수 있다. 요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습 목표는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며 적절하게 반응하는 그런 대화를 우리가 나눌 수 있다. 바로 이 3가지 목표가 이번 3단원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목표입니다. 자, 그럼 단원의 길잡이 내용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친구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그 친구에게 말이나 글로 전달하겠죠?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주변 사람들과 말이나 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 상황에 집중하지 못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해서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적도 여러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담화가 무엇이고 또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여러분이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를 알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더욱더 잘 소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먼저 앞서 첫 번째 학습 목표처럼 담화의 개념과 특성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 듣기와 말하기가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 그게 도대체 뭔데 살펴보고 세 번째, 다른 사람과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누군가와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는 그런 방법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원 한눈에 보기 보시면 2개의 소단원으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 담화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두 번째, 소통과 공감. 그래서 여기에서는 담화가 핵심 키워드가 되겠고, 여기에서는 공감, 이게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112쪽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한다. 자, 오늘 여러분은 이번 수업을 통해서 담화에 대한 확실한 개념 이해, 그리고 담화를 이루는 구성 요소, 요거 2가지만 확실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담화가 무엇인지, 담화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히 오늘 짚고 넘어가시고 두 번째는 담화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 요거 2가지만 확실히 알면 이번 수업은 여러분 잘 들으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소단원 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2쪽 그림을 보면 지금 만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버스가 있고 안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남학생인 것 같아요. 이 남학생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려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내려요 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쓰였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은 지금 보시면 일반적으로 내려요 라는 말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쓰나요? 아마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쓰일 텐데 일단 가장 먼저 보시면 버스에서 아직 내리지 못했는데
문이 닫혔을 때 기사님께 문을 열어주세요 라는 의미로 쓸 수 있죠. 그래서 기사님 저 내려요 이런 의미, 저 내릴 거거든요 이런 의미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떨 때 또 쓰일까? 버스에서 내릴 때 내가 내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문 앞에 너무 많이 있어. 그러면 그러니까 저 내려요 이렇게 내려요 말을 하는데 사실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좀 비켜주세요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지금 옆에 여기 여학생 얼굴 보이시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마 이 남학생을 쳐다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남학생이 이 여학생을 이렇게 뭔가 첫눈에 반한 거야. 그래서 저 이번에 내려요 이런 의미로 말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쵸? 그렇게 그런 뜻으로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상황에서 내려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버스에서 미처 내리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대신해서 여기 사람 내려요 이런 의미로 또 기사님께 말을 전달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의 말이 내려요 라는 이 하나의 말이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일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담화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담화의 특징. 그러면 대체 담화가 뭔데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냐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텐데요. 그러면 담화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화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발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발화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그림이 하나 있어요. 쌤이 보통 이렇게 의문 설명할 때 이렇게 옆에 발음 단면도 이렇게 그려서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의 그림 실력은 여러분 아마 다 아시죠? 네. 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렸습니다. 자, 여기 이 사람이 있는데 여기 이게 머릿속의 생각, 뇌입니다. 머릿속 생각하는 거.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사람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여기서의 생각은 어떤 추상적인 생각. 이 추상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무형의 관념,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상적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 입 밖으로 소리를 내어 문장 단위로 표현한 것을 발화라고 해요. 자, 이해 안 가시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여기 이 사람이 생각을 해요. 아침을 먹고 점심을 안 먹었나 봐. 그래서 한 5시쯤 되니까 배가 너무 고파. 그래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요. 아, 배고파. 자, 이렇게 생각을 머릿속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입 밖으로 소리를 내어서 직접 말을 했어. 아, 배고프다. 정말 배가 고파 라고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말을 했어. 요게 바로 발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발화라고 한다. 자, 즉 다시 설명하면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한 것을 문장 단위로 소리로 표현한 것, 실현한 것, 이것이 바로 발화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발화라는 것은 자, 추상적인 것을 눈에 보이지 않아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야. 이런 추상적인 것을 쭉 구체적인 문장으로 구체적인 문장으로 실현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발화다라는 거죠. 네, 이해됐나요? 머릿속의 생각을 소리를 통하여 문장으로 말하면 그것이 발화다. 지금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발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발화와 담화 어떻게 연관짓냐? 바로 발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발화와 발화가 모여서 결국에는 큰 담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그림에서 보면 여러분 2명의 친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 친구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요. 아, 배고픈데, 아, 출출하고 되게 배가 고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자, 여기는 지금 생각입니다. 추상적인 생각.
자, 그랬더니 입 밖으로 자기의 생각, 추상적인 생각을 문장으로 실현시켰어. 아, 배고파. 어디 뭐 먹을 거 없나? 라고 말을 했어.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발화라고 해요. 자,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이 친구가 또 생각하죠. 어머, 얘가 배가 고프구나. 그래? 근데 전에 내가 얘한테 얻어먹은 게 있었는데, 아, 내가 치킨이라도 쏠까? 라고 생각을 했어. 추상적인 생각이죠? 그랬더니 그 생각을 입 밖으로 실현시킵니다. 문장 단위로. 그래? 그럼 내가 치킨 쏠게. 바라죠? 이렇게. 이때 이 두 사람의 바라와 바라가 모여서 서로 지금 대화를 이루고 있죠? 요게 바로 뭐냐? 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 전체적인 담화. 즉, 각각의 문장이 모여서 발화가 되었고, 그 발화가 모여서 지금 최종적으로 담화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담화예요. 자, 그럼 담화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구성 요소가 필요해요. 자, 그것은 바로 4가지인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담화가 되기 위한 구성 요소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의 구성 요소. 여기다 우리 필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 담화의 구성 요소는 일단 말하는 이가 있어야 합니다. 말하는 이. 말하는 이는 달리 말하면 화자겠죠? 자,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도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듣는 이. 듣는 이는 우리는 들을 청자를 써서 들을 청자라고 합니다. 자,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있어.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서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겠죠. 즉, 주고받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주고받는 내용, 전달 내용, 메시지라고 표현을 하게 해볼게요. 메시지가 있을 테고, 4번째 구성 요소는 이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전체적인 상황이 있을 거예요. 상황. 달리 말하면 그 대화, 담화가 이루어지는 맥락이 있다는 거죠. 이 맥락이라는 용어가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맥락은 담화가 이루어지는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담화가 이루어지는 배경. 그래서 그 배경이라 함은 어떤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아침, 점심, 저녁 이런 식으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장소의 개념일 수도 있어요. 뭐 점심시간에 교실에서 이런 식으로 어떤 장소의 개념이 또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하는 그 자체의 상황적인 배경을 우리는 맥락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나의 완전한 담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 4가지의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 구성 요소를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결국에 화자가 있고 그리고 이 화자는 말하는 이는 청자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있겠죠? 이게 바로 메시지겠죠? 그리고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전체적인 상황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맥락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 번 화자는 영원한 화자가 아니죠. 이 사람이 말을 했으면 이 사람이 듣고 또 이 사람이 들었으면 이 사람한테 또 말을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화살표는 서로 이렇게 쌍방향으로 메시지가 왔다 갔다 이렇게 오갈 수 있는 거죠.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청자가 또 화자가 되어서 다시 또 화자에게 이 청자가 화자가 되어서 다시 이 사람에게 또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화자이면서 청자이고 청자이면서 화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게 바로 담화의 구성 요소. 말하는 이, 듣는 이, 그리고 전달하는 내용, 그리고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적인 맥락 이렇게
그래서 네 가지가 바로 담화의 구성 요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담화의 구성 요소가 실제적인 우리의 담화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예를 들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문을 한번 봐보세요. 일단은 글로 되어 있는 담화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네, 지훈이와 친구들은 점심시간에 복도에 붙어있는 안내문을 살펴보았대요. 자, 안내문 한번 글을 볼게요. 자, 제목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글입니다. 달빛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중학생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자원봉사자는 도서관 서고 정리와 열람실 청소,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등의 활동을 합니다. 관심 있는 학생은 달빛 도서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장소는 달빛 도서관이래요. 자, 그럼 이 안내문을 가지고 이 담화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글을 쓴 사람, 글쓴이는 누구이겠어요? 네, 당연히 달빛 도서관의 담당자가 되겠죠. 자, 그럼 읽는 이는 누구였어? 아까 지훈이가 읽었다고 했으니까 지훈이가 되겠죠? 지훈이와 뭐 그 다른 친구들? 뭐 이런 게 되겠지? 그리고 그 안내문의 주된 내용은 뭐였어요? 달빛 도서관에 자원봉사를 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지금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이죠. 그러면 이 글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되어 있냐, 어떻게 이어져 있냐 봤더니 시간은 점심시간에 봤잖아.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되겠고 공간은 학교의 복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담화의 구성 요소가 지금 네 가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대화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훈이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이제 실제적으로 도서관에 갔어요. 자, 지훈이가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 했더니 담당자가 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문을 보고 왔는데요. 봉사활동 할 수 있을까요? 네, 신청하고 싶은 날짜는 언제인가요? 다음 주 토요일이요. 그럼 그날 오전 9시까지 1층 열람실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에 올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대화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우리 담화의 구성 요소가 반영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말하는 이와 듣는 이 한번 볼까요? 그래서 말하는 이는 누구예요? 일단 지훈이 첫 번째 일단은 지훈이와 그리고 도서관 담당자가 되겠죠? 이 둘은 일방적인 의사소통이라기보다는 서로 쌍방향으로 지금 화자청자를 바꿔가면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대화의 주된 내용은 뭐였어요? 주된 내용은 지금 자원봉사를 토요일에 하겠다. 자원봉사 신청과 관련되는 그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죠? 그러면 시간은 아까 언제였어요? 여러분 다시 보시면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래요. 그러면 방과 후가 되겠네요. 그리고 공간은 달빛 도서관. 그래서 방과 후에 달빛 도서관에 가서 담당자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맥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자, 청자, 그리고 대화의 메시지, 맥락까지 담화의 구성 요소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발화라고 하더라도 이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아니면 그런 장면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한번 보세요. 이 가 그림 한번 볼까요? 머리 예쁘게 잘랐네. 나도 이제 머리 하고 올게. 그래서 미용실을 갔다 왔어. 미용실에서 지금 딱 봤더니 내 머리 어때?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뀌었죠? 내 머리 어때? 했더니 남학생이 말을 하고 있죠. 남자친구가 괜찮아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괜찮아의 의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봤더니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자, 밥을 다 먹었더니 남자가 허겁지겁 먹었더니 벌써 배가 부르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맞아. 나도 맛있어서 금방 다 먹었어. 또 부족하면 이거 더 먹을래? 했더니 여자친구가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어때요? 지금 보니까 가 그림에서도 괜찮아 라고 발화를 했고 나 그림에서도 이 여자가 괜찮아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겠지만 똑같이 괜찮아 라는 발화이지만 의미가 다르죠. 말을 하는 상황, 맥락에 따라서 지금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일단 가 같은 경우는 가의 그림은 미용실에서 머리 모양에 관해 대화하는 상황이고 나는 식당에서 음식을 더 먹도록 여자친구에게 권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이 괜찮아의 의미를 같이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여기서 이 남자가 말한 괜찮아는 무슨 의미일까요? 내 머리 어때? 괜찮아. 이거 뭐야? 굿. 되게 좋아. 어떤 의미야? 되게 너 잘 어울려. 혹은 뭘까요? 예뻐. 굿. 좋아. 이런 긍정적인 그런 의미로서 지금 괜찮아가 쓰였죠. 자, 그런데 나 그림에서의 지금 괜찮아는 뭐야? 여기서의 괜찮아. 부족하면 더 먹을래? 지금 no. 노의 의미잖아, 지금. 아니, 나 괜찮아. 배 충분히 불러. 그만 먹을게. 거절, 사양. 이런 의미가 지금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괜찮아라는 똑같은 발화지만 말을 하는 상황적인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요게 바로 담화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담화의 개념과 구성 요소, 특성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교과서 113쪽 본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3쪽 본문입니다. 담화란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말이나 글로 생각이나 느낌을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습니다. 다음 대화를 살펴볼까요? 자, 누나 동생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나, 저 놀이기구 무서울 것 같아.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을 했겠죠. 아, 저거 되게 무섭겠다. 여러분 바이킹 잘 타시나요? 아, 저거 되게 무섭겠다 생각을 했고 누나한테 실제적으로 이렇게 입 밖으로 소리를 내어서 말을 했어요. 이게 바로 발화라는 거죠. 자, 누나가 말했어요. 그 속으로 저거 되게 재밌는데? 이렇게 생각했겠지? 그 생각을 음성으로 실현시켰어. 난 재밌을 것 같은데? 요게 발화죠? 또 그랬더니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무서워. 이것도 발화겠죠? 그랬더니 누나가 되게 든든한 누나야. 나만 믿어. 라고 또 음성으로 실현을 했어요. 이것도 발화입니다. 자, 이렇게 머릿속 생각이 음성 언어로 나타난 것, 이것을 우리는 발화라고 합니다. 자, 위 만화에서 동생이 한 말과 누나가 한 말은 각각은 발화입니다. 각각의 하나의 그 문장은 발화예요. 그리고 화자와 청자가 주고받는 발화의 연속체. 이 발화의 연속체라는 말이 좀 어렵지만 이 발화가 결국엔 뭐야? 발화와 발화가 모여 있다는 뜻이에요. 연속체라는 뜻이. 그래서 이 발화의 연속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핵심적으로 배우는 바로 담화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생과 누나가 나눈 그 대화 전체를 우리는 담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화는 말하는 사람인 화자, 듣는 사람인 청자, 그리고 그들이 전달하는 내용, 그리고 그 담화가 이루어지는 맥락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담화를 이루는 구성 요소, 첫 번째 화자, 두 번째 청자,
세 번째, 전달하려는 내용. 네 번째, 상황적인 맥락. 이렇게 이 네 가지가 담화를 이루는 구성 요소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추가로 더 배웠죠? 똑같은 발화라고 할지라도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것도 담화의 주된 특징이다라고 이제 배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담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담화를 이루는 구성 요건과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담화에 구성되는 어떤 요건, 통일성, 응지성 이렇게 구성되는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은 또 어떻게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맥락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했고요. 어, 남은 시간 동안 교과서 한번 찬찬히 다시 읽어보면서 담화의 개념과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줌 수업에서 만나도록 할게요.